자,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의 한국형 챗 GPT 공약을 놓고 정치권이 좀 또 시끄럽습니다. 대표 사퇴 후 첫 일성으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해서 한국형 챗 GPT를 온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공약을 냈습니다. AI 100조 원 투자 등 AI 기본사의 구상 내놨고요.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좀 황당하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AI용 NPU 신경망 처리 장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겠다면서 정작 칩 개발에 꼭 필요한 52시간 노동시간 특례는 반대해왔지 않느냐. AI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발상 자체가 돈 뿌리는 것과 경기도 시절 배달앱 만드는 발상에 갇혀있다.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를 집중적으로 AI 센터에 공급하고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해 인재들이 들어올 파격적 기회를 만드는 게 우선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의 김병욱 전 의원은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는 격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 GPT를 구축해 해외 독점 막아야 한다. 제대로 된 AI 플랫폼 자리 잡지 못하면 데이터 산업 비즈니스는 외국 기업 손아귀에 들어갈 위험이 크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AI는 이제 여야에서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되면 크게 정책 대결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논란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네, 이게 지금 AI 산업이 결국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올해 JP 모건이 0.9%까지 우리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가 2% 미만인 것이 대한민국의 성적이다, 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성장 동력으로 지금 AI를 비롯한 뭐 첨단 과학기술 관련된 산업들을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육성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기반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엔비디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전반적인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갖춰지게 되면 지금 기술 종속도가 지금 첨단 산업 분야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막 쏠려가고 있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의 공급망도 갖춰야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송전망을 비롯해서 지금 반도체 단지를 만들게 되면 에너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결국 발목을 잡게 될 건데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결국 에너지 고속도로도 놓고 또 SMR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 첨단 AI 데이터 센터들이 유치하고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1차적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 경쟁이 기업에서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펀딩이 좀 돼야 됩니다. 이 펀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꾸 엔비디아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총칭해서 말씀드린 거였고 이거는 본선 진행되는 과정에 민주당이 무르익은 공약 과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들이 설득하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도 GPT 이용하고 있는데 $20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이게 이 격차가 정보의 격차가 결국은 좀 지나게 되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의 격차로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도 전 국민이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IT 버블이라고 했지만 IT에 투자를 해서 온 국민들이 이제 전 세계에 내놔도 우리가 IT 활용 능력들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활용 기술로 산업으로도 연결되고 있는데 AI도 그런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블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도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투자하고 규제 박스를 완화시켜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우리 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거는 싸우지 말고 긍정적으로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으로 여야가 하나된 목소리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대선이 그 역량을 보여주는 경쟁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AI 전도사처럼 돼 있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슈를 빼앗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점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안철수 그다음에 한동훈 뭐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드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저 부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AI 산업을 어떻게 일으키겠다, 대한민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본소리 들어오면 말씀드릴게요. 얘기 들어보세요. 좀 많이 저 듣는 줄 알고 듣고 하세요. 듣고. 네. 네네. 자,
전 국민 차분하게 전 하시죠. 국민 네. AI 무료라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네. 어떻게 전 국민한테 AI를 무료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도 발상 자체가 돈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I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발표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모든 국민께 드리겠다. 즉 모든 국민한테 돈을 뿌리겠다. 이거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이것은 AI 산업에 대한 후보의 정책이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포퓰리즘 정책. 나는 대통령이 돼서도 돈 뿌리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을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명확한 AI 산업이 존재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AI라는 그 기반이 완성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국민들께 드려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해도 모자랄 망정. 지금 무조건 전 국민 AI 드리겠다? 이것만큼 포퓰리즘적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베네수엘라로 가는 직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댓글에 좀 그런 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AI 대부분이 이미 무료인데 무상급식 말하듯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디 이런 의견도 있고, 공공 AI를 만드는 돈은 결국은 국민 세금이잖아 이런 의견. 기업이 봉이냐, 돈 들여 만든 AI 공짜로 푼다고 기업이 미쳤나 이런 의견도 있고요. 유료 가입자 가장 많은 챗GPT도 적자인데 그 많은 운영 비용을 누가 감당하려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를 이제 무료로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도 있지만, 또 SK텔레콤 그 전화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A-라고 그걸 깔면 있죠. 예. 또 퍼플렉스나 이런 거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발끈하시는 이유가 보니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가 AI라는 이슈를 선점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배가 좀 아프신 게 아닌가. 일단 첫 번째는 그 얘기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첨단 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돈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를 좀 하자, 그것도 좀 크게 투자하자라는 구상을 발표한 것이, 그것이 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AI 얘기하면 주 52시간 노동시간 특례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제가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52시간 특례만 풀어드리면 이거 진짜 다 만사 해결되는 겁니까? 그런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없다라는 부분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서, 그 DJ 그 김대중 대통령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에 집권했을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IMF를 통해서 국가 완전히 말아먹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속도로에 국가 이 재원을 엄청나게 투입을 많이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전 국민들이 굉장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의 이 투자가 단순히 그냥 이익을 거둬들이기 위한 그런 투자는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I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가지고 정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시켜야 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민간이 다 알아서 해라, 자기들이 다 알아서 그냥 있는 거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국가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AI가 계속 발달되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노동의 집약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 일을 좀 적게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4.5일제 그 조삼모사식으로 8시간씩 그 5일 동안 일한 것 갖다가 4일 동안은 9시간씩 하고 마지막 금요일 날 4시간 하자라는 이런 식의 그 4.5일제 같은 거 만들 게 아니라, 정말로 국가가 필요한 AI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댓글 중에 그래도 AI 기본사의 구상 자체 기대가 된다, 이런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거 52시간 노동시간 특례 반대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AI 발전에 가로막고 있다, 이런 주장이 지엽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예.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걸 큰 화두로 꺼냈습니다. 화두로. 왜냐하면 올해 초에 일을 몰아서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했던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니까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오랜만에 이제 협의가 되는 그런 정책이 나오긴 했었는데 갑자기 민노총을 만나고 나서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필요요사 AI 업체에 가지고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이 달라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신뢰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잘 이제 소비 인자에 쓰였는 걸 살펴봤더니 7대 3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3은 소비하는 데 쓰고요. 7은요 전부 다 저축하거나 빚감도 썼다는 거예요. 배달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배달앱 비용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불만이 있다 하니까는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참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수백을 쏟아부었는데요.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이런 식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정책을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 세계 트렌드가 시장에 맡기자, 자유에 맡겨서 자생적으로 키워서 파이를 더 같이 참여해서 키우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트렌드인데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제 이재명의 어떤 대표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정수원 본장 반론 네. 듣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하느라고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못 하셨겠는데 민주당은 탄핵이 될 거를 준비하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사실은 한국형 그 챗GPT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었지만 상용적으로는 시장을 잠식하는 데 실패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들을 한 번 놓치게 돼버리면 다시 그걸 따라잡거나 대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것들을 화두를 던진 측면들이 좀 있고요. GPU를 값싸게 만들어서 딥시크 쇼크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미국에게 기술 종속이 되는 거로 계속 보고 있다가 중국에서 올 초에 굉장한 변화들을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 영역에서 뛰어난 어떤 역량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활용적 측면에서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 이런 것이지 무슨 나눠주기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성숙도라는 것은 대선을 진행되는 과정에 본선이 진행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